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한 법무부의 움직임, 그리고 모레 여당과 법무부가 피의사실 공표 금지와 관련한 당정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전면적으로 피의사실 공표를 못하도록 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예. 그걸 이제 공보 준칙이라 그러는데 예. 피의사실 공표라는 건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다만 사문화가 돼 있을 뿐입니다. 형법에 이게. 규정돼 있는데 사문화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법무부의 후울령으로 규정 아닌데 저건 후울령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고치면 고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당정 협의를 한다는 건데요. 내용을 좀 큰 굵직굵직한 내용만 놓고 보면 기소 전에는 수사 내용 공개를 불가능하게 하는 거고요. 촬영 금지합니다. 이른바 포토라인 못 세우는 겁니다. 기소 후에도 이름, 일시 이런 거 공개 못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네 번째인데 검찰에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저 네 번째입니다. 피의사실가 공표가 돼서 보도가 되면 벌칙 조항을 신설한다는데 벌칙 조항이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그 해당 검사 인사 조치한다는 거예요. 검찰이 감찰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군요. 말이 감찰로 돼 있지만 감찰하면 감찰 결과니까 인사상 피해를 준다는 거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피의사실 공표를 한 검사가 감찰을 받아서 처벌을 받는다. 이거 무시무시한 법안입니다. 결국은 피의사실 공표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법무부 차원에서의 강력한 의지의 표명인데, 자 이것이 이제 뭐 내로남불아니냐, 그렇다면은 4개월 전에 있었던 뭐 김성태 의원은 어떻게 할 거며, 그럼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그토록 봐왔던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이 지금 남아 있고 의문점으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예. 논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저 규정 이제 공보준칙이라는 말 자체를 아예 바꿔서 조금 전에 그 CG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컴퓨터 그래픽. 공보준칙을 아예 제목도 바꿔버리겠다는 거죠.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 이렇게 바꿔버리고 모레 당정협의 열어서 이 방안을 확정 논의하고 뭐 확정하겠다는 게 당과 정부의 생각인 것 같은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 방안 등이 이 직전 법무장관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때 이미 준비가 됐던 거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조국 장관의 생각이 조금 더 덧붙여진 것이라고 하는데, 이 직전에 박상기 장관도 이 부분에 관해서 바로 얼마 전입니다. 예결특위에 나와서 관련한 질문을 받고 답변했던 게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사실 공표 관련해서는 제가 작년부터 국회 법사위에서도 이 소위 포토라인 세우는 거하고요, 피의사실 공표하는 거하고 심야수사 이 세 가지를 없애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임 중에 이걸 발표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준비 중에 있었는데 오비락이 될 것 같아서 대단히 다시 한번 또 유보 상태에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오비이락. 지금 저 때가 조국 후보자 시절이겠죠. 조국 후보자에 대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걸 발표하자니 오비락이 될 것 같아서 또다시 유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당사자인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이런 피의사실 공표 금지와 관련한 규정을 만들겠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지 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게 아주 원론적으로 생각하자면은 저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는 항상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조국 장관이 후보자 시절에도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조국 장관이 될 경우에 검찰 개혁이 가능하겠느냐, 검찰을 다른 방향으로 개혁하려고 해도 내 가족 수사에 대해 가지고 뭔가 압박 넣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시선이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 우려에 딱 부딪히게 된 거죠. 그렇다면 지금 저 문제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민주당에도 조금 취재를 해보니까 예. 저게 핵심은 아니고 사실은 저게 다른 핵심은 여러 아니고.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게 더 있다? 예, 예. 근데 여기 주목을 받는다. 그게 실제로 그러한지 좀 말로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그러하다 할지라도 저게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고, 또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이건 입법 사항이 아니래 가지고 장관이 오늘부터라고 하면 오늘부터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 정경심 교수 등이 지금 이제 기소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오촌 조카도 뭐 오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이 될 건데, 그 첫 번째 해당자가 조국 장관의 가족이 된다. 이건 되게 정치적 부담이 큰 거죠. 그럼 이 검찰개혁 저런 사안에 대한 찬반 여론이 결국은 조국에 대한 찬반 여론하고 수렴될 가능성도 높은 거거든요. 피의사실 공표 금지와 관련한 정치권의 공방. 그런데 정치권이 그때그때 위치에 따라서
하는 이야기가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그때그때 달라요라고 하는 키워드를 저희가 여러분께 제시해 드렸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의 KT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과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 특정 방송의 기소장이 그대로 나갈 수 있습니까? 이게 아니 어떻게 그 법무부에서 어떻게 남부지검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냥 야당 김성태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야당 김성태 죽이려고 작정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안이 이처럼 심각한데도 자유한국당은 검찰이 여론몰이 수사를 기도하고 있고 언론이 이에 편승해 팩트 확인도 없이 보도를 일삼고 있다며 법적 조치까지 거론하며 나섰습니다. 김성태 의원 딸의 특혜 채용 의혹을 비롯해 KT 채용 비리 의혹은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입니다. 자, 저 때는 자유한국당이 이른바 피의사실 검찰이 흘리고 있다라고 검찰을 비판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거는 명백한 권력형 비리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해찬 대표와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이야기 같은데. 벌써 검찰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누가 출국 금지되었다는 등, 부산에 있는 어떤 분이 대통령 주치하는데 무슨 기여를 했다는 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의 사실을 유포하는 자는 반드시 색출하고 또 그 기관의 책임자까지도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의사실 유포 문제 가지고 이 자유한국당 의원들 피의사실 유포됐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알 권리래요. 자기네들 사건, 조국 후보자 관련된 사건 피의사실 유포하니까 범죄입니까? 예, 조국 법무장관도 예전에 SNS에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올렸는데 피의사실 공표 금지와 관련해서도 예전에 했던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 기억에 아마 2011년으로 예. 기억하고 있는데요. 은진수라는 검사가 모르겠어요. 있었죠. 예. 감사위원이었죠. 감사위원이요? 예. 예. 자, 뭐 어렵게 뭐 조각될 개연성이 높고 어려운 법률 용어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어찌 됐든 죄를 졌으면 죄를 진 사람에 대해서 피의사실 공표와 사전 보도는 자,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 안에 포함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찬성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세월이 바뀌었고 본인이 법무장관이 됐고 본인이 수사 대상이고 이렇게 되니까 피의사실 공표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후울령으로 금지시키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이건 여야의 문제, 진보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알 권리와 수사기관의 편의 사항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대한 국민적 합의점, 국민적 대타협이 필요한 거대 담론인데 이것이 여야, 진보, 보수 입장에 따라서 정반대 의견이 반복되는 이러한 논쟁으로 흘러가는 데에서는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유감입니다. 예,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사실 공표 그 사이에 무언가 접점이 있을 겁니다. 지점이 있을 텐데 그 지점을 찾기 위한 진지한 모색, 논의, 토론 이런 부분들이 좀 생략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도 이 피의사실 공표 금지 움직임과 관련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